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이제 송전용량 계수법, 송전용량 증대 방안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들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복합적으로 보시다 보면요, 거기에 어떤 법칙들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 그거를 어떤 그 목차를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다 그 부분만은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연습장에다 그 내용들을 쓰실 때도 너무 이렇게 그 연습장을 다 쓰시려고 하시면요, 그 종이 아깝다도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어떻게 했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씁니다. 쭉 쓰고. 다. 이렇게. 근데 이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딱 구간을 져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구간을 채우고 이 빈 공간을 남겨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 연습하실 때도 그 부족한 공간에 있으면 다시 채워넣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암기를 하더라도요, 이걸 이렇게 쓰면은 종이는 낭비가 덜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쓰더라도요, 여기다 쓰더라도 이렇게 써야지 눈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쓰더라도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도 자꾸 종이는 뭐 종이 부족하면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자꾸 그 부분을 써주셔야지. 왜? 눈에 이렇게 자기가 눈에 잘 보여야지만 자기 눈에 잘 보이는 건 다른 사람 눈에도 잘 보이는 거거든요. 저도 보면은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게 여기다 자잘하게 이렇게 막 써놨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거 안 보게 되고 요 위에다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나중에는 그 키워드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책 보고 어차피 제가 썼으니까 대충은 아는데 그 키워드를 요걸 요약한 키워드를 보고 이게 내용이 뭐지, 이게 내용이 뭐지. 평상시에 쓰더라도 시험 볼 때 제가 이렇게 쭉쭉 다 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 중간에도 뭔가 키워드, 아까 제가 보시면 이렇게 키워드만 써놓고 뭐 고주파의 정의다, 뭐가 영향이다, 대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도 그 부분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막 적으십시오. 그런 것들은 막 적는데 대신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자꾸 바뀌어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안지도 이렇게 뭐 저게 많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걸 가져가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시 또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딱 보면은 나눠드렸던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답이 있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유출했냐, 요 키워드들을 딱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하고 키워드, 이게 답이니까. 이 훈련들을 자꾸 하시다 보면 문제 답이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10점짜리는요 5점 정도가 나옵니다. 키워드가 딱 들어가면은. 왜? 이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키워드가 다 들어가면. 그 25점짜리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한 12, 3점이 나오겠죠. 반 정도. 반타작 정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근데 이 키워드가 완벽하게 들어갔을 때 한 40점대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선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다 못 하니까 40점대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선택했는데도 50점대가 나오는 건 이게 부족한 거죠. 이게 12, 2, 3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12, 2, 3점이 이게 곱하면 48점 아닙니까? 그냥 50점대가 나오는 거니까 그때는 한 15점 정도가 좀 안 되게끔 나온다는 얘기죠. 15점짜리가 한 3개가 나오고 한 10점짜리가 1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4개 다 15점짜리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막 55점이 넘어가면서 58점, 57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답안지는 다 선택을 해서 쓰는데 점수대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뭐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모범 답안이 똑같으니까. 거기서 뭔가 바꿔주는 부분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림을 그린다든가 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형태에 대해서 이 모범 답안에 뭔가 정의를 더 집어넣는다든가 해가지고 살을 더 붙이는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안 단계에서 요 40점대에서 50점대를 맞춰주는 답안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계속 주입을 하는 겁니다. 문제 답 키워드. 뭐 지금 얘기했죠. 고성상수. 고성상수 쓰는데 요거 이렇게만 쓰고 스트레이에 대한 실험식도 못 씁니다. 그럼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다 적었을 때의 기준입니다. 요것도 아까 보면 고유과법이 뭐냐? P는 2R에 다승에 Z오메가인데 여기 1번, 2번, 3번이 있었죠? 요런 걸 다 적었을 때 기준. 거기까지 다 적는다고 했을 때 거기까지는 돼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자꾸 그러면 여기까지는 제가 끌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뭐가 있다라는 건 좀 안내는 해드리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잡아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계속 제가 앞에서는 키워드 계속 노출을 하는데 거기 갔을 때 이 부분 또 얘기하죠. 근데 이 부분은 여러 번 노출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키워드는 몇 글자가 안 되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는 키워드, 이건 키워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저는 한 번밖에 설명을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저한테 계속 듣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되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부분도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해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그 4단자 정수. 저기 보시면 4단자 정수가 있는데, 4단자 정수가 뭐죠? 전달 함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전달 함수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전달 함수의 특성이 어떻게 되죠? 예? 아니죠. A, B, C, D죠. 네. 이게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되는데 RLCG는 뭐죠? 선로 정수입니다. 4단자 정수가 아니라요. 선로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4단자 정수라고 했죠. A는 뭐죠? 전압비. D는? D는 전류비. B는? 임피던스 B. 얘는 어드미턴스. 얘는 전압비니까 V. 얘는 암페어. 여기는 Z, 오메가. 근데 얘는 단위가 예? 있죠. 얘는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다라는 부분. 그걸 알고 계셔요. 얘는 단위가 있습니다. 얘 둘 다. 얘는 단위가 없습니다. B니까 얼마냐? 전압과 전압의 비율 1점 몇 배다 이렇게 돼 있지 1점 몇 배 뭐 킬로볼트다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얘는 지금 계산할 때 뭐 개방을 하거나 단락을 하거나 해가지고 계산하죠. 결국은 이건 뭐니까 ES하고 ER의 비율이라는 거고 요건 IS하고 IR에 대한 비율이라고. R은 I분의 V라면서요. I분의 V니까 이게 뭡니까 뭐 E가 나올 거고 얘가 I가 나오겠죠. 근데 요게 뭡니까 나중에 보시면 수전단을 뭐를 없앤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는 요게 반대고 이게 뭡니까 결국 수전단 쪽에서 보는 부분이 IR이 0이거나 얘는 ER이 0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ES하고 IS하고 비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달함수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게 수전단이 개방이 되거나 수전단이 단락이 됐을 때 그 부분을 보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비율도 요것도 헷갈려집니다. 나중에 요것들도 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단거리 송전솔로의 4단자 정수는 어떻게 되죠? 0 이겁니다. 이게 결국 뭐냐? 그림을 그리면 이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단거리 전압비 얘하고 1대1이라는 얘기죠. 전류비 그대로 가니까 1대1이죠. 여기 Z밖에 없으니까 얘는 Z밖에 없고 Y는 없으니까 0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 근데 얘는 뭐라고요? 그걸 두 개를 지금 연결해놨습니다. 지금 4단자 정수를 두 개를. 그러면서 ABCD, ABCD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병렬로 또 곱하면 되죠. 1, Z, 0, 1을 또 곱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게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직렬로 되어 있으면 두 개를 곱하면 되는데 얘는 병렬이니까 다른 계산법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보면 이제 그게 헷갈려지는 겁니다, 지금. 근데 개념 자체는 그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나중에 보시면 이 부분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제 T형, 요거를 이제 빼고 여기서 이제 T형으로 가서 보면은 요건 단거리로 하겠습니다. 중거리의 T형. 다음 주에 배우실 거니까 미리 선행하는 겁니다, 지금. 중거리 T형. 1 플러스 2분의 ZY 1 플러스 2분의 ZY. 왜 항상 같다고 얘는 T형 Z 네? 1 플러스 4분의 Z가 얼마라고요? T형이니까 1 플러스 4분의 Z. 예, 여기도 1 플러스 2분의 ZY에서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 얘 그림이 의미하는 게 이거라고요, 지금. 그럼 이 Z를 2분의 Z로 했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얘가 병렬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돼 있지 않습니까? Z가 2분의 1이 돼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을 하시라고요. 그럼 2분의 1이니까 얘가 4분의 ZY가 된다고요. 파이는
y가 2분의 y가 돼 있으니까 그때는 여기가 파이가 1 플러스 4분의 zy가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그냥 y가 되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왜? 여기 y가 있으니까 여기 y고 여기는 z가 두 개가 나눠졌으니까 두 배를 해가지고 4분의 zy가 된다고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이렇게 t형이다 보니까 얘가 d고 파형이다 보니까 얘가 앞이니까 이렇게도 외웠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예? 안 외워지니까 뭐 t형, 파형을 해가지고 파이가 앞에 나오니까 이 y쪽은 그게 이렇게도 했었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근데 다른 분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외우기가 좋겠다 해서 참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외우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다 같이 모아가지고 만든 겁니다. 제가 다 개발한 게 아니라요. 저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아니면 그때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외우니까 좋은 것 같더라 해가지고 그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저도 경험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장거리는 미분 방정식으로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코사인 함수가 나오죠. 예? 예. 코사인 하이퍼보릭 감마 L, 코사인 하이퍼보릭 감마 L, 사인 하이퍼보릭 감마 L, 사인 하이퍼보릭 감마 L. 얘는 뭐라고요? Z 오메가. 오케이. 얘는 Z 오메가분의 1. Z라고 하시지 말고 Z 오메가라고 하더라고요. 왜? 아까 지금 전파정수, 특성정수 다 Z 오메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통일해서 그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다고요. 이겁니다. 근데 저기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요. 이게 지금 뭐하고 뭐가 이렇게 앞에 그냥 뭐가 있고 뭐를 곱했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가 1Z 01에다가 뭐 A를 곱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행렬입니다.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수식을 풀면 편한데 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렵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쉽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요거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병렬로 해가지고 나왔던 거고 실질적으로 계산은 조금 어렵지만은 개념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 내용을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사단자 정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송전 특성. 이제 이거는 이제 송전 특성에서 배우시는 거고, 이제 선로정수하고 코로나에서는 RLCG를 배우기 때문에 좀 이따 배우실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내용을 한번 볼까요? ABCD인데 여기 IS, ES, 여기는 R쪽. 수전단은 R이, 리시브, 여기는 샌드, S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는 ES는 A1에 ER 플러스 B1 IR 이 부분은 지금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이 ES라는 거는 요 ES 부분하고, 예? 근데 사실 요 ER이죠? 요 ER인데 A1에 ER이 되는 거고, 그 다음 B1에 IR이 되는 거죠. 요 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ES가 들어가면 요 두 개로 들어가고, IS가 들어가면 요 두 개로 나오는데, 그때는 이 CD 정수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곱해지는 부분이 얘가 들어갔을 때는 요 두 개가 곱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들어갔을 때 요 두 개 곱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두 개 곱해져야 되니까 행렬 개념에서 그래서 두 개 들어갔고 얘도 두 개 들어갔다 이거죠. 근데 얘는 병렬로 되니까 이게 두 개가 이제 또 C1, C2로 나눠지고 R은 또 이렇게 또 나눠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R쪽은 전류 부분은 보시면 요걸 뺀 걸로 되죠. IR은 IR1은 뭡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이렇게 막 대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 결론은 뭐냐? 쭉 가서 보시면은 병렬입니다. 이게 막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론은 뭐냐? 병렬입니다. 이게 쭉 가서 돼 있는데 결국은 ABCD가 병렬입니다. 여기 보시면 병렬이죠? 병렬이죠? 다 병렬로 했을 때 더하기 곱하기 개념으로 가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자 정수가 1Z01에 대한 개념이다 보니까 1Z01에 대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틀려집니다. 이건 기본서에 보시면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요거는 이제 기본서일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병렬 개념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초고압 개통 송전선의 코로나 방지 대책. 코로나 하면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라고요? 파일극한 전이경도. 그래서 파일극한 전이경도를 나오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온 겁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파일극한 전이경도가 나오고요.
보시면은, 이건 파일극한 전위경도가 그림이 없네요. 앞에선 있었는데, 그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조건. 딱 순서가. 코로나 정의, 그 다음 파일극한 전위경도, 파일극한 전위경도가 나오고, 코로나 발생, 인계 전압이 설명이 돼지고 동시원천 전격으로.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발생 인계 전압을 증명하기가 힘드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생략을 하고 코로나 발생 인계 전압 E0는 24.3, M0, M1, 델타 D, 로그 11m라는 R분의 D라는 수식만 나오는 거죠. 교과서에는 동시원천 전극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으로 간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코로나 발생 인계 전압만 지금 나왔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아까 E0는 24.3이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다고요? 동시원천 전극 G0의 최대 전위경도가 G0 맥스를 21.1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뭐 48.6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2로 나누다 보니까 24.3이 나왔다고요. 그 앞에 그 부분은 증명이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리시고 그게 나오게 이게 증명이라는 거 아까 뭐였죠? Q가 있었죠? 근데 Q가 두 개가 있었죠. 9 곱하기 10의 구승이 이쪽에도 플러스 Q가 있었고 여기 마이너스 Q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뭐 상관관계에 의해가지고 뭔가 어떤 이 수식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요 수식이. 그 수식이 나오는 거는 생략을 했습니다. 증명하는 거는. 나중에 교과서에서 한번 또 보시니까.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일단은 이런 거에 목숨 걸 필요 없이 여러분은 전체 흐름을 먼저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니까. 왜 이런 세세한 거 가져가려다 보면요. 잊어버립니다. 저도. 제가 이거 옛날에 다 했었는데요. 지금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잊어버릴 거 또 잊어버릴 거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만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니까. 이거 몰랐다고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이 흐름을 써줘야지만 점수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아까 나왔던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이게 아까 최대 견인 경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왔던 게 이 수식입니다. 0.4343의 로그 11m라는 R분의 D인데 거기다 뭐를 넣었다고요? 21.1kV 넣었다고요. 21.1kV 넣고 계산했더니 이제를 놔두고 요 D를 이렇게 계산해보면 뭐라고요? 24.3 곱하기 2R이죠. 그러니까 원래 48.6이 나온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 2R을 뭐로 바꿨다고요? D로 바꿨다고요, 지금. 그것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계산하면 48.6이 나오는데 어디로 갔지? 이렇게 막 혼돈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자연 혼돈이 일어나는 게 수식은 그대로 다 가는데 이 수식은 다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48.6이 나왔는데 24.3이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아는 포인트는 요 21.1하고 48.6이 나왔는데 그 2R로 해서 요걸 줄인 게 뒤로 가면서 이게 24.3이 나온 겁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결국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코로나 1기의 전압에서 가서 보시면은 이 수식이 나왔고 이거 설명해 주는 건 이제 아시죠? M0가 뭐라고요? 표면계수. M1은 날씨계수. 델타는 공기밀도. 상대 공기밀도는 어떻게 나오죠? 0.3 플러스 T분의 0.3. 273 플러스 T분의 0.386B. B는 뭐라고요? 기압. T는 온도. 그거를 이 밑에다 써주셔야지만 이거 지금 이거 밑에다 안 써주시면 안 되거든요. 요걸 쓰고 그 내용을 밑에다 써주는 게 그게 교과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 앞에 그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동심 원천 전극에서 최대 견인 경도를 이끌어내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여러분 선에서 힘드니까 일단 빼고 쉬운 것부터 가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거죠. 지금부터 가르쳐 드려봤자 어렵기 때문에 제가 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0.386 B입니다, 이거. 기압. 이런 것들도 막 오타가 나 있어가지고 막 헷갈려 하시니까. 코로나 장애. 키워드 뭐라고요? 소선부, 소유진, 소음, 손실. 그럼 코로나 피크 시기 나옵니다. 피크 시기에. 이것도 안 외워집니다. 무조건 외우셔야지. 2, 4, 1 나누기 델타 F 플러스 25의 D인데 2D 2-2제로의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여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거든. 킬로와트, 킬로미터, 라인. 여기까지 딱. 잘 안 외워집니다. 2, 4, 1 밑에 델타 F 플러스 25 그리고 루트를 씌운 다음에 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제로의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계속 얘기하다 보면 되죠. 2, 4, 1 나누기 델타. 그리고 F 플러스 25. 그 다음 루트를 씌운 다음에 뭐라고요? 위에가 2D, 밑에가 2D.
D 나누기 2D, 그리고 E 마이너스 E 제로에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벌써 3번 해드렸죠? 안 되면 들어가면서 10번을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24일하고 25 이런 건 외워집니다. 여기가 또 잘 안 외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외워지거든요? 요게 헷갈립니다, 요게. 요거는 안 헷갈립니다, 요건. 참 특이하게. E 마이너스 E 제로에다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 안 헷갈리는데, 요게 헷갈립니다, 제가. 저도 많이 헷갈린 데가 여기거든요? 요 루트 안에. 응? 이게 D가 위에 나? 둘 다 D입니다. 근데 이제 스몰 D, 라지 D가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뭔지 이렇게는 쓰는데 이게 뭐였지?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 일단 쓰면 되죠. 누가 이거 채점자가 이거 물어보나요? 안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썼다는 건 코로나 손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241 밑에 뭐라고요? 델타. 그 다음에 F 플러스 25에 루트에 뭐 위에가 스몰 D, 밑에는 2D. 그 다음에 가로 열고 E 마이너스 E 제로에 가로 닫고 자승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에 킬로와트, 킬로미터, 라인. 이게 3개입니다. 이 단위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 뭐라고? 이제 선상거리, 상대 공기 밀도, D 전선의 지름. 요게 또 헷갈리는 게 이 D가 전선의 지름이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이게 2R이거든. D는 2R입니다. D는 2R. 요걸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D는 2R. 스몰 D는. 그리고 아까 그 2R을 D로 바꿨죠? 요건 성간거리. 상간성간거리 A라는 부분할 때 D는 뭐 루트 3의 루트 DA, DB, DC 이렇게 계산했던 그 성간거리입니다.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거기다 써주실 때 전선의 대지나 코로나 인계전화 주파수 이건 아는 거고요. 델타 상대 공기밀도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 요 두 개가 헷갈리시니까 제가 자꾸 그 부분이 헷갈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헷갈릴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손실, 송전율, 저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건 오타고, 뭐라고요? 480 스퀘어 6도체를 쓰죠, 6도체. 소손부, 소유진, 소음, 손실, 부식, 그 다음에, 소렉터, 예? 유도장애, 진동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잡음. 30km면 얘는 반파마다 간헐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지직 이런 식으로 지직 반파마다 간헐적으로 일어난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눈에 보입니까? 그림 옆에다 이거 하나 그려주면은 써주고 하면은 전달이 되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어떤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림으로 자꾸 그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답안지는 이렇게 되고 여긴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이 없는 건 흠이지만 그 그림은 다른 색의 답안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뭐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념만 잡아드리는 겁니다. 개념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개념 잡아드리고 답안지 많이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그 답안지에 그림을 채워넣는 훈련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실 때 뭐 하냐? 요 채점되는 그 키워드 정도만 적어주시는 훈련만 해도 그게 큰 성과라는 얘기죠. 6개월 안에 키워드만 적었다. 그거는 다른 학원 가서 2년 동안 공부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반 하면서 힘드시지만 키워드만은 전체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제가 나눠드렸던 8번, 9번, 10번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다 적다 보면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럼 일단 40점은 나옵니다. 장담하건대 키워드만 다 적으면은. 근데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보죠. 다른 학원 가서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은 키워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답안지를 못 씁니다. 그거는 명백한 차이거든요. 답안지에서 나옵니다. 답안지에서. 그 사람이 많이 알지는 모른지언정 말은 많이 합니다. 답안지 쓴 게 틀린데요. 제가 간접적으로 비교해보면은 이 사람의 답안지가 더 좋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모릅니다. 어떻게 썼어요? 그래서 애워서 썼다고 그러죠. 왜 그런지 물리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애운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현장 경험이 많으니까 막 얘기를 해보면은 발성배기정 기술사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땄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왜냐면 실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냥 쓰긴 썼는데 그 각각에 연결되어 있는 물리적인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조금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게 연결고리가 없는 거죠. 단편적인 지식은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없다 보면 이건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걸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는데 이걸 모르는 건 아닌데 연결고리를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면접 때 이제 좀 나옵니다. 면접 때. 필기 때는 상관없고 면접 때는 막 꼬치꼬치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건 왜 그런데? 그건 왜 그런데? 그래서 자꾸 면접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 자꾸 얘기를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하시란 얘기입니다. 쉬는 시간에 그냥 하시지 말고 막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모르면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면 그 사람도 공부가 됩니다. 왜? 답을 해주려면 자기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 옆에 가서 누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잘 모르는 건데 저 사람 답을 하네. 그러면 옆에 가서 솔깃하게 한 번 더 듣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자꾸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쉬는 시간에. 나가서 이게, 주식 얘기하지 마시고, 돈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죠. 소송부 소유진 유도장입니다. 소리액트에 아까 소리 능력이 저하된다는 건 아까처럼 뭔가 코로나가 있으면서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지직. 그러니까 소 능력이라는 것도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딱 보시면 고장점의 잔류 유효분을 증가해서 소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된다 이거죠. 코로나 발생이 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뭔가 찌직 나가면서 전류 부분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전류 부분이 커지면은 얘가 그거를 소홀히 시키기 위해서 소리액터도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갔다가 소리액터도 사실 공진을 이용해서 소리액터를 시키거든요. 처음에 갔다가 공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시 또 이렇게 튀었다가 다시 이제 튀는 거를 뭔가 잡아주기 위해서 임피던스를 조정해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중간에 뭔가 이렇게 증가되면 얘가 줄어들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호가 안 되는 거죠. 왜? 감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뭔가가 늘어나면 그거에서 감소되는 능력이 약해지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되죠. 조금 더.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제 그림을 그려주죠.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림으로 못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가져오면은 제가 이제 이런 그림도 좀 추가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선의 부식. 부식이 왜 일어날까요? 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HNO3. 공기 중하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초산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선이 부식된다. 그러면 여기 초산에 대한 HNO3의 수식이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전체적인 형태는 잘 돼 있습니다. 모범 답안이죠. 근데 이제 모범 답안이 아까처럼 한 50점대 모범 답안이다 보니까 60점대를 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를 보시고 일단 40점이나 50점대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얘가 몸 만들기는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 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워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른 자료들 많이 봤으니까 거기서 이런 거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말로 하는데 그 자료들을 개인적으로는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학원이다 보니까 자료를 제가 다 못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인터셉트가 걸리다 보니까 외부에서 다른 학원의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태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렇다고 책에 있는 걸 막 여러 개를 띄워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책이 끝나고 나면 또 다음번에 다른 책 하면서 또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책에서 여러분들이 또 보시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관연도 문제를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답안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연도 문제 답안지를 보시면서 채워 넣어 가실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진행판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방지 대책. 그럼 복표가 이하반. 복도체, 표면을 매끄럽게, 가선근구 개량, 이격거리 증대. 이격거리 증대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인계전압을 올려주지 않습니까? 예? 성간거리가 증대되니까. 아킹을 이용하면 정전용량 분포가 되고요. 또, 정전용량 분포가 되다 보면 아까처럼 충격이 더 덜감이 되겠죠. 반도체, 유약이요? 도포. 왜? 도포를 해가지고 애자에 대한 것들을 늘려줘야 되니까. 케이블에도 반이 나옵니다. 케이블에서의 대책, 열화 대책이 뭐였죠? 키워드? 6글자? 예? 케이블 열화 대책. 열화 대책이요? 예. 케이블 열화 대책, 6글자. 키워드. 바로 전 시간에 했는데요. 건매컴 천단반에 그 반이 마지막에 반이 있고, 여기는 복표가 이하반에 반이 마지막에 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헷갈린다는 얘기죠. 거기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케이블 아닙니까? 케이블에 왜 반도체 유약을 씁니까? 유약이 필요가 없죠. 근데 무심결에 거기 가서 반도체 유약을 쓰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점자가 봤을 때는 땡입니다, 땡. 예? 거기서 하나에서 점수가 팍 깎여버립니다, 그냥. 예? 왜, 모르고, 이 사람은 알고 쓴 게 아니거든요. 애워서 쓴 게 확실히 티가 나니까. 물론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본다면 점수가 좀 떨어지겠죠. 저라면은. 복표가 이하반, 가선근구. 가선이 뭐냐? 아까 선을 걸어 놓는 거죠.
선을 잡아주는 금구가 뾰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코로나가 일어나기 쉽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전이 경도를 저감하게 해서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용부의 돌기부를 제거하고 차폐근구로 국부 코로나를 방지한다. 해가지고 뭐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다시 덮어가지고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을 깎아주고 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또 그 초호각처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강화시켜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일부는. 왜냐면 초호각이 일어나게 되면 정전능량이 균등하게 일어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성근구 쪽에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뾰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요. 고주파에 대한 유도장애, OPGW의 전선 사용해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방지한다. 이거는 뒤에서 이제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해서 배우시게 될 때 이제 차폐선의 역할입니다. 차폐선의.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줄여준다고 그랬죠. 왜냐면 전력선이 통신선 쪽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차폐선이 근접해 있으면은 전력선이 차폐선에 큰 힘을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럼 차폐선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통신선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서 서로 상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선과 차폐선은 가까운 데 있을수록 좋습니다. 통신선 쪽에 가까이 간다. 그거는 안 좋죠. 왜? 차폐선에 힘이 없지 않습니까? 차폐선 힘이 없으니까 차폐선이 통신선 쪽으로 영향을 줄 게 없죠. 그래서 전력선과 차폐선이 가까이 있을수록 차폐선은 많은 힘이 인가되니까 반대 방향의 힘을 저쪽에다 때려주겠죠. 전력선이 차폐선에 인가할 때 마이너스 힘을 주고요. 전력선이 통신선에 인가할 때 마이너스 힘을 줍니다. 그럼 마이너스라는 차폐선 힘이 이쪽 통신선으로 연결될 때 플러스라는 힘을 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이게 상쇄가 되면서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나중에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반대추 유약 사용, 매끈한 전선 표지 유지, 아킹홍, 아킹링. 다 설명드렸던 건데, 이런 매끈한 전선 표면 유지 같은 것도 아까처럼 E0는 24.3에서 M0가 뭡니까? 1.0하고 0.8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써준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겠죠. 향후 전망, 뭐 환경장애, 요즘 환경장애들도 많이 나오니까 풍소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지중선로에 대한 부분, 아니면 뭐 변전소를 짓는 데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 아니면 철탑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에 두셨다가 정 모를 때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 환경이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색깔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안 보이게끔 한다든가. 예를 들어 철탑이 그 정상에 있으면 보여지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7부나 8부 능선으로 낮춰지면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높이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한다든가. 물론 이제 그 8부 능선에 있음으로 인해 나무들이 자라는 거에 대해서 접촉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위험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선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를 이제 선정할 때 이제 조심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낮아도 안 좋고, 너무 높아도 안 좋고, 그런 부분들. 교류 전력의 벡터 표시, 그 물리적인 의미.